현대전에서 한국모함은 그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은 자국 해군이 11척의 핵추진 대형 항모를 운용하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이자 세계의 경찰로서 군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해체되며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러시아조차 경제가 어려움에도 소련 시절에 쿠즈네초프급 한 척을 간신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중국도 랴오닝급과 산둥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모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은 항모를 보유한 지 20년도 안 된 것 치곤 운용이 나름 순조롭지만 전통적인 항모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비하면 여전히 미숙한 점은 널렸습니다. 특히 함재기인 제25가 이륙 훈련 도중 수차례 바다에 추락한 사고는 중국 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악질인 것은 항모를 동원해 자기 앞마당인 동남아, 특히 영토 분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에게 무력 시위를 자행하며 협박하는 추태를 보였는데요. 자기들 안보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힘없는 약소국들은 거리낌 없이 힘으로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위해 한반도와 대만만큼은 무조건 점령해야 하며 이미 대만은 인근 영해에서 항모를 동원해 해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대만과 동남아 영해에서 항모로 협박한 것처럼 한국 영해에서 깽판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항모 전단이 한국에 무의미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모는 보유했는가에 따라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전략무기의 정점이지만 이는 당연히 그 진가를 100% 발휘할 수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모를 몇 척을 보유하든 한국의 영해에선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지리적 환경 때문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서 동해는 세계 4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자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제7함대의 영역이라 중국 해군이 발도 디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해로 침범하는 것도 동해 못지않게 매우 위험한데요. 끝없이 넓은 태평양에서 한 줌에 불과한 항모 전단을 찾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마주보고 있는 서해는 굳이 비교 대상이 태평양이 아니더라도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항모 전단급의 규모라면 한국의 정찰 자산이 귀신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해는 한국의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모든 타격 자산의 사정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해군이 동남아와 대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작정 서해에 항모 전단을 밀어넣는 것은 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짓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항모 전단을 일격에 분쇄할 수 있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입니다. 의외로 한국 육군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3.5세대 전차를 보유했다거나 러시아 다음 가는 세계 2위의 포병 전력을 보유했다는 내용만 부각되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국 육군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다음 가는 세계 4위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상 목표물 타격에 특화된 현무3 순항 미사일은 중국 해군, 더 나아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의 무기인데요. 물론 순항 미사일의 한계 때문에 현무2 탄도 미사일에 비하면 속도가 많이 느리지만 대신 명중률이 우월하며 생존성도 높기 때문에 중국 해군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당연히 한두 발로는 항모의 격침이 불가능하지만 한 번에 수십, 수백 발의 미사일 러쉬를 퍼붓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한국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현무3는 1000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중국 항모 전단을 쓸어버리기엔 그야말로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애초에 목표가 북한 해군의 고속정 같은 허접한 물건이 아닌 최우선 타겟인 중국의 항모 전단이라 정말 있는 대로 퍼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름 돋는 것은 중국 항모 전단을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한국이 처음 현무3를 개발할 때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지만 한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니 자업자득입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숨겨진 복병 잠수함 전력입니다. 한국 잠수함 사령부의 기량과 업적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정할 정도인데요. 세계 각국의 해군들이 모이는
2004년 임팩 훈련에서 1200톤의 소형 잠수함에 불과한 한국의 장보고급은 무려 국가급 전력에 필적하는 미 해군의 항모 전단을 전멸시키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이때 미 해군은 장보고급을 잡기 위해 재래식 잠수함의 천적인 로스앤젤레스급 원잠 2척까지 투입했지만 오히려 이들만이 장보고급한테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에 충격받은 미 해군은 아예 기존의 항모 전단 전력을 싹 갈아엎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 해군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인 중국 항모 전단에게 잠수함 사령부는 성가신걸 넘어 공포 그 자체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그야말로 국가 규모의 불침 항모가 무엇인지 중국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천혜의 요새를 뚫을 수 있는 국가는 오직 세계 1위의 압도적인 해군과 공군을 보유한 미국뿐입니다. 한국군은 육해 공군 모든 면에서 겉으로는 북한을 대비한다고 언급하지만 실상은 중국을 카운터치거나 최소한 발목이라도 잡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평화도 강력한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대한민국도